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에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급등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의 목표가를 돌파했고 유니캠도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매매 전략 좀 다시 세워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로 디지털은 4월 첫째 주죠. 네,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 이후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이라든지 니즈 자체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61%, 다소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5일선 자체를 하향타 시키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직전 고점 자체가 한 27,000원가량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또는 이제 신약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쳐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수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개별주 성격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월달 초에 매수를 좀 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000원대까지 1차적인, 2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좀 신규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에 근접하는 가격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유니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지난주에 말씀 좀 드리면서 상당 부분 자동차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순환매관점으로 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동차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유니캠 정도만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요. 어제자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직전 고점이겠죠. 한 1,800원대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에 한해서는 원하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섹터 흐름들이 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회성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줄어드는 그러한 구간들에 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 정도는 또 수익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종목은 약간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약간은 좀 시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매매를 하는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천천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상당 부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올해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하락세가 상당히 좀 짙어졌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전체적인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동사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삼성양, 노트 PC, 터치 패널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다시 진행이 돼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다시 한번 노트 PC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서부터는 차례대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애드온 방식에 대한 채용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그 채용률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대비해서 기저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사파이어 웨이퍼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이 2021년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다 녹아들었고 2분기서부터는 기저효과를 통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우세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3, 4개월여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직전 고점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차례대로 계단식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는 한 5,5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을 뭐 복잡하게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바닥권에서에 대한 박스권 하단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4,700원대를 하향 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오늘 화학 종목, 화학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많은 화학 종목군들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좀 드렸었죠. 뭐 송원산업이라든지 뭐 KCC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서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 컨센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영업이익을 한 5,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비성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성수기를 진입을 하고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분기뿐만 아니고 향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 에틸렌 설비에 대한 정상 가동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3%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들도 뭐 깔끔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뭐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33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일진 디스플레이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바닥 구간이 뭐 손절 라인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심플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이겠죠. 28만 5천 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최창현 대표께서는 어쨌든 지수는 박스권이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역시나 종목을 좀 잘 골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네.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OLED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 분기별 실적, 연도별 실적을 보시면 올해가 아주 좋은 해거든요. 올해 특히 올해가 좋고 올해 중에서도 1분기, 2분기 때가 아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과 대비해서 아주 좋은 그런 해고 그런 분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2,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보조금 정책을 조금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이 그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또 반드시 또 가격 경쟁력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가전 수요가 아주 좋아지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내일 아마 애플 그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 신제품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데 아마 OLED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애플의 내일 그 신제품 발표 이벤트 다음 주에 애플 실적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단기적인 그런 재료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최창현 대표께서는 O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LG 디스플레이 앞서서도 2, 4분기까지 또 끌고 갈 수 네.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유망주도 LG 디스플레이를 주셨습니다.
자, 고윤기 연구원의 또 유망주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인데요. 네. 요즘 또 날이 또 풀리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 골프 인구가 굉장히 좀 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골프 관련 종목도 흐름 상당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직 골프 관련주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KMH라는 종목입니다. 어. 통상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거 뭐 국내 1위 무슨 송출 사업자를 갖고 네. 있는 방송국 하는 회사 아니야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네. 수 있으실 어떻게 것 골프랑 같은데요. 연관될까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렇군요. 자회사들 때문에 약간 골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파주 컨트리랑 그리고 이제 뭐 떼제베 CC라든지 이런 일부 골프장을 한 3개 정도 지금 보유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 관련주로 우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키스톤 글로벌이랑 지분 경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지분 경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고 당연히 작년 말에 키스톤 글로벌이라는 펀드랑 공동 경영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지분 경쟁이 일어났던 부분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주들한테 제한을 달라라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경영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올해 초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을 3천억으로 작년을 돌파를 하면서 네. 실적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청주의 떼제베 CC 같은 경우가 지금 매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홀당 60억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KMH가 갖고 있는 골프장의 장부 가치만 해도 4천억을 지금 넘을 것으로 지금 예. 예상이 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약간 가치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떼제베 CC를 매각을 한 이후에 매각 자금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가적으로 이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주와 함께 골프 관련주로 재부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 주가 수준도 어느 정도 좀 10,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수준이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시장의 새로운 시조 중에 하나가 주린이와 함께 골린이라고 하죠. 골프를 치면서 또 주식에 처음 입문한 분들을 또 골린이라고 하던데, 골프 관련주도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골프존도 최고가 찍고 지금 약간은 횡보 구간인데 골프 관련한 종목 KMH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네요.